땅을 가져보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소이사는 이때부터 땅을 보면 미친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행동했다. 청년 창업농 소봉규 이사에게 나는 땅에 미친 농부라는 별명을 지어주었고 그 닉네임으로 유튜버 활동도 하게 되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소이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소이사는 땅과 관련된 일이 너무 재밌다고 수시로 말했다. 그는 첫 땅을 매입 후 땅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부동산에 완전 몰입했다. 오픈마인드님은 어떻게 5년 안에 300억의 자산가가 되었을까요? 오픈마인드의 세 번째 책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땅에 미친 농부. 봄이 되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봄은 만물을 소생케 하는 힘이 있다. 나는 소봉규 이사와 봄에 만났다. 당시 곤충 사업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나는 평택에서 곤충 시범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곤충 사업에 매진하고 있었고, 소봉규 이사는 안성에서 청년 창업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농업대학에 다니면서 후계 농업 경영인을 꿈꾸면서 곤충 사업을 하고 있었다. 우연히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 곤충이라는 같은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곤충 사업의 위기. 나는 곤충 종자를 키워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때마침 곤충이 축산업으로 편입되는 운이 따랐다. 제도적으로 곤충을 미래 대체 식량 자원으로 준비한다는 것이 방송과 언론에 소개되어 곤충 열풍이 찾아왔다. 시기가 잘 맞아떨어졌고 때마침 매출도 올랐다. 준비도 잘해서 평택시에서 선정하는 곤충 시범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 지원금도 받게 되었다. 2년 동안은 곤충 종자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나갔다. 하지만 곤충 열풍으로 인해 은퇴 후 곤충 종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곤충 시장을 조사하러 안성에 있는 곤충 농가를 방문했는데 그곳이 소봉규 이사가 운영하는 곤충 사업장이었고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몇 달 동안 수시로 왕래하면서 곤충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책을 세우던 중 심각한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곤충의 먹이로 사용하는 발효시킨 참나무 톱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소이사로부터 공급받은 참나무 톱밥을 곤충에게 주었고 곤충은 일주일이 지나자 백강균이 생겼다. 백강균은 사육장 안에 있는 모든 곤충에게 전염되어 전량 폐기하게 되었다. 이후 사육실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다시 종자를 분양받아 사육했다. 그러나 또다시 백강균이 생겼다. 여러 곳에 문의해본 결과 이런 백강균이 생기면 3년은 쉬어야 완전 소독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 잠시 쉬면서 나중을 기약했다. 발효 톱밥을 제공한 소이사 농장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 소이사도 곤충 사업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위기를 기회로. 나는 곤충 사업을 하면서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며 부동산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곤충 사업은 잠시 쉬고 부동산에 집중하기로 했다. 휴대폰 가게는 주로 아내가 운영했고 저녁 때는 내가 일을 봐주기로 해서 낮 시간에는 주로 부동산 물건을 찾으러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방문하면서 공인중개사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부동산 지식을 쌓아 나갔다. 2015년부터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평택 땅값은 지속적으로 올랐고 그 당시 지인들과 3개의 땅을 매입한 것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행운이 따랐다. 이런 부동산의 매력을 알게 되자 더욱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부동산 개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직접 운영했다. 이런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던 소이사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소이사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나를 따라다녔다. 내가 안성으로 현장 답사를 간다고 하면 소이사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함께 손님을 만나고 현장 답사도 함께 다니며 부동산을 방문하는 현장 공부를 같이 했다. 대표님, 부동산이 너무 재밌어요. 곤충 사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언제든지 현장 답사를 갈 때 꼭 불러주세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에 미팅이 잡히면 함께 가자. 소이사는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다고 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이렇게 흥분되고 기대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나는 소이사에게 내가 처음 땅을 사게 된 계기부터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었다. 소이사, 반드시 돈이 있어야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도 땅을 살 수 있어. 그리고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있어. 대표님, 그게 정말이에요? 지금 돈이 없어도 땅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돈이 없어도 땅을 살 수 있다는 말에 소이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소이사에게 반드시 평택이나 안성에 땅을 사놓으라며 꿈을 심어주었고, 소이사는 청년 창업농이기에 국가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소이사는 어차피 청년 창업농에 선정되었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농업에 필요한 땅을 살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그래서 이왕 살 때 향후 땅값이 오를 수 있는 곳에 땅을 사서 특용 작물 농사를 해보라고 조언해 주었다. 만약에 농사에 실패하더라도 향후 그 지역이 개발되거나 발전되면 땅값이라도 오르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그렇다면 농사에 실패해도 땅값으로 보상되어 조금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전략적인 계산을 한 것이다. 꿈이라고 생각한 첫 땅 계약. 소이사는 3억 원 정도 되는 자금으로 자신의 땅을 사기 위해 안성 전 지역을 찾아다닌 결과 아주 좋은 땅을 매입했다. 땅을 가져보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소이사는 이때부터 땅을 보면 미친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행동했다. 청년 창업농 소봉규 이사에게 나는 땅에 미친 농부라는 별명을 지어주었고, 그 닉네임으로 유튜버 활동도 하게 되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소이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소이사는 땅과 관련된 일이 너무 재밌다고 수시로 말했다. 그는 첫 땅을 매입 후 땅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부동산에 완전 몰입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일로 통화하면 2시간씩 전화 통화를 해도 너무 재미있다고 했다. 대화하면서 생소한 부동산 용어가 있으면 그는 꼭 질문하고 다음날 통화한 내용을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듣기를 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을 메모해서 다시 물어보는 열정으로 부동산 지식을 배워나갔다. 나는 보험 일을 그만두고 휴대폰 가게와 부동산에 집중해서 일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2019년 안성과 용인 원삼 지역에 대형 호재들이 발표되면서 더욱 현장 답사가 많아졌고, 수시로 상담자들을 만나면서 투자에 대한 상담을 이어가게 되었다. 소이사는 이런 내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고 한다. 대표님, 안성에서 고객을 상담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휴가를 내고 달려갈 테니 꼭 불러주세요. 대표님께서 고객과 상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쿵쿵 뜁니다. 나도 언젠가는 대표님처럼 몇십억 원 투자하는 투자자들과 상담할 수 있는 실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저는 대표님이 하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 하는 일에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대표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날 나는 소이사의 진심을 확인했다. 소이사는 골프장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생각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 테니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라. 이 생각은 한 달이 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골프장에서 스카우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고객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상담자들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되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갇혀 자유를 잃은 새처럼 소이사 같은 인재가 골프장에 갇혀있게 둘 수 없었다. 소이사, 나랑 같이 일할래? 나의 제안에 소이사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다. 대표님,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출근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소이사에게 매월 50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월급은 작은 보상이고 별도로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소이사는 나와 함께 일한다는 생각에 그날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다. 그만큼 땅에 대한 열정이 넘쳤고 자신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땅 투자에 대한 일을 지금까지 나의 손발이 되어 함께하고 있다. 소이사는 나와 함께 일한 지 1년도 안 되어 대표님, 이제 월급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땅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리고 함께 일한 지 1년 만에 벤츠 오너가 되었다. 그리고 고덕 신도시의 34평 아파트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의 대표와 부동산 법인의 대표까지 2개의 법인을 설립한 주인공이 되었다. 소이사는 지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성장했다. 안성 지역에서 땅에 미친 농부라고 하면 모든 중개업소에서 알 수 있는 유명한 토지 유튜버로 성장했고, 토지의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이자 임장교육의 전문가가 되었다. 나는 소이사를 보면 흐뭇한 웃음을 짓는다. 소이사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말이 생각난다. 나도 언젠가는 대표님처럼 몇십억 원씩 투자하는 투자자들과 상담할 수 있는 실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임장하고 스스로 몇십억 원씩 투자하는 고객과 상담하고 다른 사람을 교육까지 하는 실력을 겸비한 소이사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성장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식지 않는 토지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소이사는 자신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페달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자신의 식지 않는 꿈이 있었기에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땅 투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고 한다. 그 열정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소이사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